안녕하세요. AWS 다이나모DB SA 이혁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엘라스티캐시의 주요 사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례 중에 하나인 쿼리 캐시입니다. SSD 기반 데이터베이스의 읽기 부하를 오프로딩하기 위해 사용되죠. 캐시의 정의를 보면 eventually consistent 합니다. 고가용성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캐시는 항상 보조제로 사용하셔야 되고, 레이턴시는 달라지겠지만 캐시가 모두 죽어도 SSD 기반의 듀러블 스토어로 모든 데이터베이스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인프라 비용의 비효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비스의 고가용성이 목적이라면 캐시 적용 후 데이터베이스 스케일을 다운 혹은 인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캐시 영역이 모두 무너져서 그 트래픽이 즉시 데이터베이스로 유입되더라도 우리의 서비스는 죽으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쿼리 캐시 사례에서는 엘라스트 캐시에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TTL 기능을 함께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고객분들도 사용하고 계실 세션 스토어입니다. 스테이트리스한 API 서버들이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 늘었다, 줄었다 해도 끊김없는 서비스를 위해 엘라스트 캐시라는 공통 세션 스토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션 스토어의 저장소로는 엘라스티켓이 만을 사용하는 패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용성을 갖는 세션 스토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하는 가용 영역의 개수를 늘리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까요? 만약 클라우드에서 무언가 실패할 수 있다면 언젠가 실패합니다. 시간과 확률의 문제죠. 이 패턴에서 세션 데이터를 항상 엘라스티캐시와 다이나모DB에 중복해 저장합니다. 둘 다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이지만, 엘라스티캐시는 데이터가 항상 메모리에 있고 다이나모DB는 항상 SSD에 존재하죠. 엘라스티캐시가 버전 업그레이드나 메인터넌스 혹은 기타 이유로 잠시 죽는다면 즉시 다이나모DB로 폴백하여 세션 데이터를 서빙합니다. 이때 다이나모DB는 엘라스티캐시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밀리초 단위의 레이턴시로 요청을 처리하며, 엘라스티캐시가 회복되면 다시 요청은 엘라스티캐시에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서비스에서 엘라스틱 캐시 레이어의 종속성을 제거해 언제든 엘라스틱 캐시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최신 인스턴스 타입으로 교체해가며 최고의 가성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발키에 sorted set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 많은 고객분들이 쉽게 랭킹을 표현할 수 있는 리더보드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주 인기 품목, 이번 달, 올해,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같은 숫자를 기반으로 데이터 정렬이 필요한 다양한 워크로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DBMS에서 런타임에 테이블의 데이터를 읽어 정렬하는 것은 테이블의 크기가 커지거나 검색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점점 느려지는 결과를 갖지만, 이 발키를 이용한 리더보드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정렬된 순서로 입력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레이턴시로 정렬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라스트 캐시가 무너지거나 메인터넌스 중일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완전히 무너졌다가 데이터가 사라진 채로 클러스터가 살아났다면요. 고가용성 리더보드를 만든다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 바로 우린 앞에서 봤던 세션 스토어처럼 랭킹 데이터를 항상 두 개의 다른 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스코어 값을 이용한 네임의 정렬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발키에 세컨더리 인덱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하나의 채팅방에서 시간 순으로 메시지가 저장되어야 하는 채팅 앱에서도 사용됩니다. 다음은 나의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매장, 택시, 특정 음식점 근처의 라이더들과 같이 다양한 POI, 즉 Point of Interest라는 관심 지점을 찾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지만, 인메모리의 빠른 속도로 주변 관심 지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면 말키의 지오스파셜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마이스토어스키에 3개의 매장 위치를 입력하고 내 위치를 기준으로 3km 안에 있는 매장의 위치와 거리를 빠르게 서빙이 필요하다면
엘라스티캐시 발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스토어 2 매장이 450m 주변에 있군요. 오늘의 총 방문자 수가 아닌 정렬되어 있지 않은 유니크 방문자 수를 구하고 싶다면, 혹은 100% 정확한 방문자 집합이 필요하다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말키 set data type을 사용하시면 중복이 제거된 집합을 쉽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set data type은 두 개의 키에서 교집합, 차집합, 합집합 같은 연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크 방문자 수를 구하는 방법은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요구 사항이 100% 완벽한 숫자일 필요는 없지만, 빠르게 유니크 방문자 수의 트렌드를 보고 싶다면요. 이럴 땐 표준 오차 1% 이하의 정확도로 최대 12kB의 작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하이퍼로그로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본 셋과 다르게 하이퍼로그로그는 실제 값을 저장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해시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면 하나의 키에 여러 개의 필드와 값을 저장함으로써 오브젝트를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유저 프로파일을 이렇게 first, team, location과 같은 다른 필드로 나눠 저장할 수도 있죠. 동일한 데이터를 스트링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 하나의 값으로 저장할 수도 있지만, 차이점은 해시 데이터 타입은 필드별로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화면의 오른쪽 예제에서는 유저 마이크의 정보 중에 로케이션이 ORD라는 정보만을 조회할 수도 있죠. 다른 프로세스 혹은 서비스 간의 빠른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시면 펍섭을 고민해 보세요. 발키의 펍섭은 모든 메시지가 동일 샤드 안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에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는 펍섭 용도의 엘라스티캐시 클러스터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혹은 클러스터 모드에 프라이머리 인스턴스만 있는 샤드를 스케일 인, 아웃하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펍섭에서 메시지는 Fire and Forget 메커니즘으로 인해 수신받지 못한 메시지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의 상황에 따라 메시지 누락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엘라스티캐시 발키의 대표적인 사용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발키의 다양한 데이터 타입과 사용 사례를 여러분의 다양한 워크로드에 적용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